탑재되었습니다.
IC 종합운동장 천호대교 방향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18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누구나 다 떠납니다. 도시화된 인간 속에 중독된 이 세계를 떠납니다. 어차피 자신의 핸드폰 못 볼 테니까 있는 동안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래, 제가 또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지독해. 이게. 저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내가 아침 6시에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 텅 빈 운동장을 걸어가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맑은 공기, 그 실록, 구름, 볼 게 너무 많고 너무나 감동적인데 다 스마트폰 보면서 산책. 산책도. 네, 산책도 스마트폰 보고 산책을 하면서 내가 지나가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산책하러 나왔는가 스마트폰 보러 나왔는가. 몽골에는 이따 가면 스마트폰을 끄집어내 본다는 게 거북스러워. 아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스스로 느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뺏진 않는데 네. 거기 가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꺼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안 꺼내게 되게 돼 있다. 예. 몽골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녁 돌리면 대부분 그때 가면 노천에 사잖아요. 이모님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자, 각자 흩어져서 각자 해결 한번 흩어져서. 돌아봅시다 이렇게. 예. 몽골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그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 한 명 없으니까 소도 말도 다 소변 보니까 말대하고 같이 옆에 소를 보면서 문개구름을 보면서 앞에 이렇게 아슬한 알타이 산맥을 보면서 소변을 또 보는 순간 비로소 내가 자연 속 인간이 됐구나. 거북함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만약에 서울에서 여러분들 도로까지 소변 본다면 볼 수가 없잖아. 도로에도 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도로에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바로 도시 속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연 속 인간은 하나도 그림 그리 자연스럽게 했잖아. 온갖 구제와 규범 속에 살다 보니까 아스팔트 한가운데 가서 소변 보시오. 뭐 안 잡아가도 어렵죠. 예,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이 한다 이 생각이 꺼림칙하고 끔찍하죠. 선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 싶고. 근데 만약에 몽골 초원에서 열흘 정도 보낸 사람이 밀폐된 곳에서 소변을 보라 그러면 진짜 갑갑하고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예. 타고난 본연의 모습으로 본연의 돌아가게 모습.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자연 탐사의 핵심인데 소변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 이장물이 소변을 자연화됐다는 느낌이죠. 자연을 느껴. 나도 저 소나 말이나 양처럼 그렇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소변을 보고 이거 다 해결했구나. 나도 저 자연의 일부였는데 예. 누구나 처음에 약간 깨름직한 느낌 드는데 뭐 같다고 하느냐 진짜 깨끗하다는 느낌이에요. 맑은 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먼 경치를 보면서 소변을 볼 때 해방감이라 뭐랄까 해방감이죠. 비로소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됐다. 이해가 예. 가. 근데 우리나라 가서 어디든지 산에 가서 소변 못 보잖아요. 우리나라 산도 인간화됐다는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나라 산도 인간이 누구나 많이 다녀가 인간화된 산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자연적 공간이 없다고 싶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자연 상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체험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장비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어렵지 않다.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을 저희가 여기 모셔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면 그때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가 18명이나 가니까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 가니까 갔다 오고 나서는 절반 정도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식탁 긴 데서 같이 서가 먹거든요. 아, 서서? 대부분 서가 먹어요. 그치, 의자가 없으니까. 서가 이렇게 먹으면 한 30명 정도가 서가 이렇게 먹으면서 쫙 다 식사에 몰릴 거예요. 그것도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동물은 먹이의 주둥이가 인간은 음식이 입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먹는 음식에 너무 이렇게 어텐션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뭐 이해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냐면 자 여러분들 잠깐 스탑하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초승달이 탁 되죠. 한 자. 1분에도 멈추고 하늘을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묻자. 이런 거.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죠. 그런데 요리는 그럼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식사당분 있죠, 당연히. 30명이면 30명에게 요일별 당번이 있는 당분이 다 거예요? 있습니다. 아, 딱 가자마자 하도 걱정 안 해야 되는 게 딱 가면 책자를 하나 받습니다. 책자 1페이지에 본인의 임무가 다 나옵니다. 아. 내가 식사당번 몇 주에 소속돼 있고 며칠 날 식사당번이고 아하. 그게 딱 나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네. 당번일 때 나와서 요리를 준비하고 자기 당번 아닐 때 또 쉬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런 설거지입니다. 그 식사당분들이 다 합니다, 설거지를. 그날의 예, 당번이. 식사당분은 1시간 일찍 일어나갖고 준비도 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 돌아가고 하니까 공부 같죠. 그 순간에는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 다 상관없이 사회에서 포지션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 오로지 탐사 대원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는 회원들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게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리라는 게 다 있어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뭐 경치를 잘 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내가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는 장류 어쨌든 뭐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노약자나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좋은 자리를 양보하자. 물로 정한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하자. 실제로 그렇게 그렇죠. 되고. 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죠. 예.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이런 기회가 드무니까요. 70대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죠. 20대는 앞으로 두 번, 세 번 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억울하지 마. 예. 오늘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좀 부탁하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하는데 그거 하나는 그 부분 하나만 예. 나이를 챙길 때가 있다. 그렇죠. 충분히 납득할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수학 공부 그런 거 안 했죠. 그런 거 제발 해주세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걸 오롯이 잘 활용하면 자기의 감성을 전체적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본인의 그 중독의 강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왜냐면 뉴욕에 사람들 떨어뜨려 놓고 자 자유여행 하시고 하면 한편으로는 길을 잃을까 또 누굴 만날까 교통사고가 날까 그렇습니다. 걱정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자, 그거 얘기했고 우리 지금 총수님 좋은 멘트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년 전에 혼자 칠레를 배낭여행을 했어요. 연구소에 있을 텐데 칠레하고 마추픽추하고 이쪽으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웬만하면 혼자 여행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여권 챙겨야 되죠. 지도 봐야 되죠. 호텔 예약해야 되죠. 이 모두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연이나 역사를 탐방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합니다. 맞아요. 불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행의 곁가지가 너무 많아요. 격가지가 많아.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 예입니다. 오직 탐방은 미니만 민원이 저는 6명 정도. 5명이 호주를 합산해봤거든요, 제가. 그보다 인원이 적으면 분담에는 일이 많아갖고 학습에 집중을 못해요. 자연을 못 가장 좋은 거는 20명 이상 되는 잘 조직된 단체에서 자기 임무만 딱 해주면 내면의 안정이 생겨요. 그때 오롯이 자연을 못 이해갑니다. 예, 바로 그런 길을 잃는 염려도 없죠. 교통사고가 날 일도 없죠. 예. 소매치기도 없죠. 예. 우리나라 많은 여행들이 있는데 그게 학습으로 안 바뀌는 이유를 압니다. 그 주범은 저녁에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이랬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술도 안 된다. 자,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용해 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당신 혼자 몰래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뭐 끼리끼리 술 먹잖아요. 한잔 할래 하면서 그 대화가 뭐냐면 일상생활이 물어나거든요. 그렇죠. 돈 얘기하고 예. 남녀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그 거예요. 얘기로 돌아가죠. 학습하고 관련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버려요. 그럼 두 번째는 위험하다. 다음날 올라가면 강물에 막 빠져있고 모래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 술 아껴가지고. 그런데 뭐 단합 때는 힘이 필요한데 술 먹고 뭐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뭐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 때문에 위험. 강물에 빠져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강물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 어디 갔지? 내가 알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여행 프로그램이나 학습 프로그램 비슷한 거 있는데 대부분 낮에 일정 끝나면 끼리끼리 부어라 마시라니까. 이게 진짜 학습하러 여행 가도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근데 그거 제껴놓고 수학 공부는 안 한다. 안 합니다. 술도 안 된다. 꼭 마셔야 되는 사람은 혼자 마시는 혼자 거다. 마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놓친 분들 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할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저도 몰랐어요. 신청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예. 기회를 놓친 분들이 또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예. 혹시 이거 또 됩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운영을 쭉 해보고 많은 장단점 다 해갖고 그렇죠. 완전 초보들을 데리고 예. 연령별로 쭉 데려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효과를 잘 평가를 해갖고 해갖고 그 간절한 마음이 많거든요. 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가급적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장담은 못하는데 장담 못하는데 예, 이거는 1차를 리뷰해본 다음에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꼭 한 번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요 시기에는 이게 있다.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넣어주고 이번에 못 가면 내가 다음번에 꼭 가야지. 혹은 그 다음번을 내가 미리 휴가를 떼서 그때 준비해야지. 이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도 좋죠. 예. 이거는 근데 박사님하고 가야 돼요. 자기들끼리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죠. 그거는 아니까. 박사님하고 가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예,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누구나 그렇겠죠. 예, 열흘 정도 가는데 다른 여행 같으면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다 일정이 나오잖아요. 벌써 나오죠. 근데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하. 하나만 얘기할게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가 예. 원래 이름이 이어하레라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동하는 성원입니다. 성원이 뭐냐면 템플입니다. 절입니다. 유목민족들이 건물을 못 세우잖아요. 사막에. 그러니까 큰 마차에다가 텐트를 싣고 그게 절이 됩니다. 옮겨 다녀야 하니까. 옮겨 다니는 이동 템플, 절이 2,000개 모이고 신도들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거는 쫑카파 갤로파를 믿는데 마차 수천 개가 모여 있으니까네 그 먼 데서 이제 유목민들이 말 타고 와갖고 종교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움직이는 집단이 지금 울란바토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이다, 뭐 미국 워싱턴 DC다 이렇게 고정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게 울란바토르의 시착입니다. 아마 왜냐면 이거 아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하네요. 몽골에서 목적지를 정한다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될 네. 것이지 네. 도시 포인트가 딱딱딱 있어 거기를 가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물론 유명한 그런 포인트는 있긴 한데 관광지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자연 환경이 우리가 보는 학습의 대상입니다. 새벽에 우연히 만나는 그 이름 없는 어떤 장소, 이름 없는 강가, 이름 없는 어떤 곳이 더 감흥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날씨나 그 상황에 맞춰서 목적지는 다변적이다. 그것도 이해했어요. 도시화된 계획들이 건강하고 여기 월말에서는 가능한 강의에서 끝내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탐사대 첫 번째를 해보고 나서 가능하다면 고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약속!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넘어갈까요? 아까 말씀하신 오늘 주제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텅 빈 공간, 압축되는 마음, 월말 애청자들한테 선물처럼 소개시켜주는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네. 일종의 선물이에요.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일가 친척 중에 아내가 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다 한직간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또 치맥을 내갖고 요양원에 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저도 그래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모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행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 일반적으로 이제 인사체험이라고 해요. 인사죠. 예, 그게 이제 국내 책자들이 서너 권 번역된 게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을 살릴 정도로 빠지죠. 그렇죠. 각자의 체험들이 있는 분야고 각자가 추측해보고 싶은 분야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누굴 만났다는 거 몸에서 더 빠져나갔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쪽에 크게 멘트를 안 하죠. 당연히 그런 자세를 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밀한 과학자가 그쪽에 대해서 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싶어요. 오늘 시작하고. 예. 오, 그러면 재밌다. 그 틈새를 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 직업은 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그 공간 입장에서 하나 조금은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은 가설이 있어요. 가설이 있어요. 매일 공부하시다가
임사 체험에 관한 이 사이비 방 말고 이 정도면 엄밀성 어느 정도 갖췄는데 하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예. 오, 재밌다. 거기를 작자하고 책자가 나왔는데 국내상고의 주목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추천사를 썼고 괜찮아요. 나도 이제 그 책을 3년 전에 읽고 좀 알려줘야 되고 싶다는 게 있어요. 일단 그 독일 학자 브레인강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독일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학자인데 자기 스스로 몇 가지 그 체험을 하려고 자기가 뭔가 던져봤죠. 그런 사람이 있어. 네. 영화에도 보고 자기가 임사 체험하려고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구체적인 거는 낙인 신부로 낙인 씨. 무게릭병처럼 스티브 포킹처럼 거의 근육을 못 움직이잖아요. 앞면에 어떤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 움직임. 그런 거죠. 어떻게 보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얼굴 표정도 못 짓고 발음도 못하고 할 때는 우리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상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평생 학문의 목표를 지향점은 뭐였냐면 10년, 5년 동안 타인하고 커뮤니케이션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마지막 지상을 떠나갈 때 그 심적 상태가 그 정서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바깥에서 생각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예. 정신활동은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예. 마지막 순간에는 과연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느냐.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환자 한 명을 몇 년을 같이 면밀히 추적해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예. 정신이 온전하다. 예. 그 동의를 구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몇몇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년간 추적해서 연구를 해요. 그럼 가족하고도 다 알게 되죠. 그 정도 친밀한 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뇌 혈류 변화를 갖고 그 사람이 근육을 못 움직거나 발음도 못하니까 내가 어떤 질문하면 귀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야죠. 들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은 브레인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류가 많아지거든요. 아. 그 변화 차이를 끄집어내갖고 아하.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아하. 이 답이 예스냐 노냐를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노라고 답할 때 뻔한 질문을 하고 혈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스라고 말할 때 질문하고 혈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예스와 노를 할 때 뇌의 혈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여 우와. 어떤 연구는 뭐 크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의 그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그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신문됐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은 뭘 끄집어내고 싶었나 하면 이 지상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그 10년 혹은 5년 동안 식물이 만든 이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가는지 이건 인류 전체한테도 메시지잖아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최대한 끄집어내고 싶어요. 말을 못하니까 혈류 변화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저고선 측정이라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가정을 세우고 본인이 실험을 해요. 죽음하고 가장 가까운 상황이 뭐겠어요? 내가 내 근육을 움직여갖고 내가 의도적 행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위험한 상황에서 내 스스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뭔가를 목록을 한다. 낙하산 타고 끌어내는 거.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낙하산은 당연히 이게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안 해본 거예요.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아, 대단한. 그러니까 일부러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예. 낙하산 펴기 전까지의 상태를 경험해 보려고. 그렇죠. 이 사람 목적은 낙하산 펼치고 나서의 상황이 아니고 낙하산 곧장 안 펼치잖아요. 예를 들면 30초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그 자유낙하는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 몸을 내던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때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를 자기 브레인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네, 죽음하고 가장 비슷한 걸 상정을 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요. 결론은 비행기 떨어지기 전까지 너무 불안했다. 당연하겠죠. 처음 그걸 끌고 자기도 자기 발로 나갔는지 누가 뒤에서 밀었는지까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경악할 정도로 두려웠는데 딱 떨어지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딱 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걸 관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편안하다. 우리는 극단적 두려움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 자, 요거는 하나 유튜브 추천드릴게요. 찾아보세요. 10km, 그러니까 위험하면 대륙권 바깥쪽에는 공기가 없어요. 예. 그럼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아. 한번 보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그거 유명합니다. 그게
미국의 누군가가 도전했죠. 예, 가장 높은 곳에서 예, 자유낙하. 그래서 우주복 같은 거 뛰어내리고 그거 하고 숨진 상태하고 독일의 과학자 이론 같은 거. 어떻게 만나요? 그게 보면 그 동영상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지상 그 센터가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교신을 해요. 교신을 하는 그 대화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보세요. 10km 바깥은 대륙권 바깥입니다.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복 그걸 입고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땐 두려워 있었는데 그냥 쭉 떨어져요. 쭉 자유낙하죠. 무중력 상태입니다. 자유낙하 하는데 공기가 없다는 건 옷이 하나도 안 걸려요. 공기가 없어요. 그냥 지상으로 교신을 해요. 뭐라면 스텝을 얘들아 바위처럼 스텝을 하다란 말이에요. 지상 기지개에서 물어요. 당신 어떠냐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바위처럼 스텝을 하다, 바위처럼 스텝을 하다. 그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완전히 바위처럼 스텝을 해요. 요즘 이런 거는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잃고 못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전까지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동일한 대기권 바깥에 뛰어내는 것도 마찬가지. 예.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어요. 예. 그때 완전한 마음의 평온이 온다 오히려. 바로 좀 낙인 신드롬이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그 상황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 생리적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근육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여갖고 내 의도적 행동을 하게 되면 의욕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브레인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내가 어떤 운동 출력을 했는데 운동의 결과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브레인은 완벽하게 프로그램해요. 그래서 완전한 평온을. 그렇죠. 그게 뇌과학이 밝혀낸 밝혀낸 거예요. 우리 정혜은한테 이 책을 소개했는데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이다 어떤 의미. 예, 이 사람이 은밀한 과학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자유낙하부터 해서 그런 비슷한 걸 많이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의 행동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명확한 거는 운동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 브레인이 깨달아버리면 우리 브레인은 어떠한 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모두 나아가. 그러니까는 그 넘어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내가 어떤 원하지 않는 이거는 불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인데. 치매가 심하게 진행됐을 때 그 상황이 치매가 진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세계. 신체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뇌로부터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 물을 먹어라 뭐 고기를 먹어라 누굴 만나라 뭐 뭘 해라. 근데 그 명령이 사라진 상태. 치매도 마찬가지죠. 그 명령이 사라진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자체는 평온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기엔 답답한데. 답답한 요걸 거의 뭐 평생을 거쳐서 브레인 과학자가 이걸 밝히는 오그린 했고 그걸 단행본으로 엮었기 때문에 그 죽음 직전의 상태, 인간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가. 거기에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양반이 평생 평생 연구했고 과학적인 이 정도면 엄밀하다. 예, 엄밀하다. 추천할 만하다. 그러니까 몽골에 가는 것과 비교하신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텅빈 상태. 일상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여러 가지 욕망들을 상당 정도 털어놓는, 그렇죠. 내려놓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예. 몽골에 가면 그렇구나. 이거 자연스럽게 걸렸는데? 좋습니다. 잘하세요. 역시.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나가보면 나가시게요? 아니, 자, 낙인 신드롬이든지 그 치매가 진행되든지 하면 감각 입력이 거의 없잖아. 예. 자극이 없어. 꼼짝없이 누워있다. 뭐 눈은 떠 있고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소리는 들어올 수 있죠. 빛은 들어올 수 있죠. 그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람 고정돼 있다. 여기 중에 움직임이 없다. 우리가 세계상을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깥의 환경 입력이 바뀌는 거예요. 사소리가 들리고 빛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기 압력의 차이가 소리로서 지각하게 되고 광점의 움직임이 바로 형태로 만들어진 게 브레인 장응이잖아요.